좋아요, 구독! 급등주 대박쇼, 임팩트 대박쇼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가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증시 이슈를 소개해드리고요. 관련된 수혜주들도 이어서 차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 이슈 포커스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이슈 포커스 주제는 4차 산업혁명과 챗 GPT입니다. 챗 GPT는 정말 올해 초부터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생성형 AI에 대해서 기업들도 좀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각각 내세우는 모델도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일단 고도로 학습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는 점일 텐데요. 일단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왔는지, 어떤 부분이 중요할지 이 부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약간 제목이 거창합니다. 자, 4차 산업혁명 이 부분들은 계속 몇 년째 화두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에 좀 해당이 되는데 지난 어떤 11월 달부터 2차 전지를 시리즈로 좀 했고요. 일단락 맺었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반도체에 대해서 시리즈로 했는데 세 번째를 무엇을 할까 약간 고민을 좀 하다가 이게 그 4차 산업 자체가 융복합적인 개념이고 또 새롭게 떠오른 부분들이 인공지능, 로봇 이런 메타버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 코드에 이렇게 묶어서 여러 가지 테마적인 요소가 계속해서 발빠르게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좀 체계적으로 좀 다뤄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고성장 산업이 4차 산업 코드에 맞춰서 분야별 좀 조그만 섹터들이 많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낫겠다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4차 산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 좀 장세 바닥에서 현재 물론 1년 동안 뭐 이중 바닥 가까이 찍었지만은 바닥에서 첫 번째로 이슈가 되고 있던 것이 작년 11월 30일로 이제 기억할 건데 챗 GPT가 처음으로 공개가 되면서 그 열풍이 계속해서 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좀 다뤄보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딱 1주년이 됐습니다. 챗 GPT가 나오면서 1주년이 됐는데 요거에 대해서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하겠는데 과거의 어떤 3차 산업혁명 부분의 어떤 그 주기를 보시면은 100년 주기로 좀 있습니다. 1차 산업혁명은 1800년이 되기 20년 전에 1780년에 전기기관차가 발명되면서 영국에서 일어났죠. 그 뒤로부터 100년이 흐른 뒤에 1900년이 되기 전에 현재 20년 전에 1880년 전후에 전기가 발명이 되면서 2차 산업혁명이 미국에서 좀 일어났습니다. 다시 한번 100년이 지난 뒤에 2000년이 되기 전, 밀레니엄 되기 전에 바로 1980년도에 컴퓨터가 발명이 되면서 일어났는데 그러면은 100년마다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2100년이 되기 전에 2080년이 좀 돼야지 4차 산업혁명인데 왜 지금 4차 산업혁명이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학자들 간에 논란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은 뭐 4차 산업혁명이 아니다. 3차 산업의 연장선으로 본 어떤 시각도 많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은 진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좀 생각이 됩니다. 이걸 시간 사이클로 도표로 보면은 다음과 같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100년 안에는 20년 주기 사이클에 대해서도 제가 언급을 좀 드렸죠. 그래서 100년 안에는 20년 주기가 5개가 좀 들어가죠. 그래서 항시 100년이 끝나기 20년 전에 무슨 사건이 터지고 그 100년을 지배를 하는 어떤 코드가 존재를
지금까지 과거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존재를 좀 했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1980년부터 보면은 2000년, 2020년 벌써 세 개의 어떤 변곡점이 지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2020년이 다가오기 몇 년 전에 현재 4차 산업 어떤 혁명의 코드가 불이 붙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한번 시장은 20년마다 한 번씩 변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1980년부터 어떻게 보면은 그 시장이 어떤 굉장히 가파르게 약간 움직여주고 있는데 한번 작게 10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바뀌어주는 것도 있습니다. 1980년에 어떻게 보면은 컴퓨터가 나왔죠. 그리고 10년 뒤에 물론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10년 뒤에 개인 현재 1대1 무선 전화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폭발적으로 어떤 것들이 이제 증가가 되고 있는데 결국은 2000년이 되면서 인터넷이라는 시대가 서막이 좀 열렸죠. 그러면서 많은 어떤 혁신적인 부분들이 일어났는데 그대로 이제 10년 뒤에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은 스마트폰이 되면서 인터넷이 손안에 들어왔던 그런 것들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그 컴퓨터하고 인터넷의 발전들이 있지만은 결론적으로 모든 것은 손 안에 들어오는 부분에서 모든 것은 혁명적으로 많이 변합니다. 그래서 현재 손안에 통신이 들어왔던 유선전화의 혁명, 그다음에 손안에 인터넷이 들어왔던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이번에는 좀 더 이제 다른 개념으로 보셔야겠죠. 손안에 뭡니까? AI 시대가 이제 펼쳐지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인터넷 혁명과 버금가는 어떤 그런 어떤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AI가 본격적인 대중화 시기가 펼쳐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굉장히 큰 흐름들을 보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나왔던 때가 언제냐면은 현재 이 다보스 포럼 세계 경제 포럼에서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의장인 클라우드 슈밥에 의해서 처음 이 화두가 됐고 그때 처음으로 나왔던 것이 알파고였습니다. 그때 충격이 상당했죠. 근데 시장에서는 그렇게 관련주가 그렇게 크게 급등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그때부터 처음으로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 생겨났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코드는 AI였죠. 근데 AI였지만은 그때 당시에 알파고만 있었지 실제 뭐 실생활에 침투되는 법은 없었지만은 이제는 챗 GPT가 이제 등장하면서 많은 어떤 산업과 융복합이 되면서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열려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차 혁명 또 AI 코드 알파고가 2016년에 지나면서 지금은 한 8년 정도 지났습니다. 구체화되는 부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왜 이런 혁신들이 나타나면서 굉장히 중요하냐? 그다음에 글로벌 기업의 어떤 부침들이 어떤 영웅적인 기업들, 그다음 올라가는 기업이 굉장히 많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1980년대 보시면은 처음으로 컴퓨터가 나오면서 컴퓨터 운영체제를 하고 있던 윈도우를 하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일약 대스타로 군림했던 시기가 좀 사실은 좀 있었죠. 1980년대. 그다음에 2000년도에는 인터넷 열풍이 일어나면서 많은 기업들이 우리가 야후를 비롯해서 알라코스 뭐 이런 현재 다음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만은 많은 기업들이 생겨났지만은 유일하게 현재 살아남은 기업이 좀 있죠. 뭐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살아남은 기업은 네이버, 구글 정도가 있었는데 야후란 기업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는 어떤 비율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게 모바일 시대에서 다시 한번 변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 역사 속으로 사라지다시피 좀 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인터넷 기업도 마찬가지죠. 자, 그런 부분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스마트폰이 이제 태동이 되면서 거의 빅뱅이 일어나죠. 그때 SNS 기업이
굉장히 많이 이제 현재 태동이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페이스북, 현재 뭐 인스타그램 이런 기업들이 거의 많이 이제 태동이 되는, 그러니까 손안에 스마트폰이 생겨나면서 이런 거대 빅테크 기업, 현재 미국의 기업들이 거의 되고 생겨난 것들을 좀 알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돼서 이 시기의 어떤 흐름하고 손안의 핸드폰, 손안의 어떤 인공지능이 형성이 되는 지금하고 거의 이제 교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들을 약간 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손안의 핸드폰이 했을 때 가장 뜨거웠던 부분들은 뭐냐면은 이 스마트폰의 운영체제를 누가 가져갈 것이냐 하는 치열한 빅뱅들이 사실은 애플의 아이폰, 그다음에 삼성의 갤럭시 이런 부분들이 빅뱅이 좀 됐었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삼성의 어떤 갤럭시, 삼성에서 만든 운영체계가 탑재하지 못하고 대신 구글의 안드로이드가 탑재되게 되면서 구글이 어떻게 세계적인 기업으로 갈 수밖에 없던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그러니까 운영체제를 장악하면은 어떤 효과를 발휘하느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안드로이드 대신에 삼성이 만든 소프트웨어, 운영체제가 들어가야 했는데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핸드폰 제조사는 있는데 그런 비운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현재 삼성에서도 시도를 좀 사실을 좀 했습니다. 바다라는 운영체제를 했었고, 현재 다른 운영체제도 밀었는데, 소프트웨어 파워에서 현재 구글에서 밀리고 애플에서 밀렸기 때문에 사장이 됐던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만약에 이때 뭐 했었으면은 삼성이 구글과 같은 위치가 지금 충분히 됐을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아쉬운 순간에 해당이 되는데, 결론적으로 운영체계를 장악하면서 뭐가 생기냐면은 수많은 웹기업이 생겨났고, 여기서 현재 웹스토어를 개설을 좀 해주고 있죠. 구글의 플레이스토어, 그다음에 애플의 앱스토어, 여기서 많은 앱기업들이 있는데 앱기업에 나오는 수수료를 모두 어디가 가져갔습니까? 구글하고 애플이 가져가는 그런 부분들이 태동이 되고 있죠. 그래서 하드웨어를 만든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1위로 전락이 되는, 물론 애플은 하드웨어도 만들지만은 이런 운영 체제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차원이 넘는 넘사벽 기업이 좀 태동이 좀 되고 있죠. 그런 부분이 다소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앱스토어는 국내에 그 원스토어라고 좀 있습니다. 원스토어가 있는데 국내 기업에 한정이 된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이에 대한 어떤 밸류션도 좀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이번에 AI 폰이 나오면서 똑같이 10년 전에 2010년도에 어떤 흐름하고 거의 현재 재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수많은 떠오른 기업들이 좀 생겨났죠. 그때 2010년도에 앱스토어가 되면서 서비스 산업이 어마어마하게 빅뱅이 좀 됐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안에 현재 AI 폰이 되면서 많은 어떤 혁명적인 변화들이 이제 두 번째 시작이 됐던 거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결국은 온 디바이스 시대가 열린다. 그러죠. 여기서 하드웨어, 일단은 새로운 하드웨어에서, 새로운 운영체제에 의해서, 새로운 어떤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수많은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어플리케이션 산업이 빅뱅이 될 수밖에, AI로 무장이 된 그런 것이 생겨날 수 없고, 이게 세상을 바꾸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서 격돌이 좀 일어나고 있죠. 온 디바이스, 삼성하고 애플의 다시 한번 세계적인 격돌이 시작이 되는데, 애플은 내년 하반기에 물론 있습니다. XR 기기도 있고요. 또 삼성이 폴더폰 위해서 재빠르게 온 디바이스 AI 쪽에 이를 휴대폰을 생산을 좀 하게 되죠. 단순하게 생산한 부분들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거대 언어 현재 모델 LLM이라고 하죠. 요거를 운영체계는 아닙니다. 요거를 탑재를 하게 됩니다. 일명 가우스라고 이제 예전에는 빅스비라고 했는데 가우스로 바뀔 겁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왜 이게 혁신적이냐?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지만은 자신의 말을
자동으로 자기 목소리 영어로 번역을 좀 해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현재 다른 회사 거를 보면은 내가 현재 한국말로 계속 이런 제스처를 하게 되는데 요거를 자동으로 번역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음성부터 얼굴 표정까지 일본어 버전으로 해달라 하면 그렇게 똑같이 해주는 것도 있는데 삼성에서도 마찬가지. 나는 한국말로 하는데 상대방은 실시간으로 똑같은 톤으로 영어로 현재 말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거고 상대방 목소리도 한국말로 똑같은 톤인데 한국말로 들리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혁신적인 변화가 바로 이 시장에서 이룬다. 손안에서 AI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 좀 생각됩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현재 삼성의 스마트폰 TV 운영체가 타이젠이라고 있는데 이 휴대폰의 운영체제에서 밀려났었죠. 근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분들이 후속적인 버전인 타이젠이라는 버전들이 스마트 TV 운영체계에서 살아남고 현재 여기서 삼성전자, LG전자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삼성은 운영체계가 살아남았기 때문에 다른 가전에 대해서 타이젠으로 통일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스마트폰으로 사물 인터넷 시대가 열리기 때문에 타이젠을 통해서 현재 모든 사물 인터넷을 다시 한번 꿈꾸려고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젠을 이용한 사물 인터넷의 운영체제를 다시 한번 확대를 좀 하려고 하고 있고 이게 인공지능, 말로 모든 것을 통솔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연결을 좀 해주려고 했기 때문에 사물 인터넷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예전에 사장이 됐던 타이젠에 대한 운영체제, 현재 스마트홈에 대한 운영체제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장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년 연초에 항시 CES가 열리죠. 세계 가전박람회가 열리는데 연초에 IT가 굉장히 큰 시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있게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또 내년은 거의 1년 내내 삼성 가우스 이야기가 떠나지 않을 확률이 그다음에 인공지능 이야기가 떠나지 않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슈 포커스 살펴봤습니다. 과거부터 오늘날의 챗 GPT에 도달할 때까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오게 됐는지 함께 좀 살펴봤고요. 일단은 이 시장에서 오픈 AI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챗 GPT와 관련해서 일단 선점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우리 시장 역시도 우리 기업들도 시장을 좀 확대해 나가려는 움직임 보이고 있다는 점 확인 좀 해보실 수 있었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CES가 1월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간 미국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미리부터 좀 계속해서 주가가 기대감을 좀 반영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으니까요. 주가의 흐름도 함께 관련주들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관련된 수혜주들도 궁금하실 텐데요. 잠시 뒤에 만나볼 거고요. 먼저 지난 종목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한 명예의 전당에 오른 종목들 일단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명예의 전당에 오른 종목들 하나씩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AS 차원에서 다시 한번 체크해볼 종목, 이번에는 11월 23일에 소개해드렸던 YIK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벌써 수익률 38% 가까이 좀 기록을 하고 있고요. 반도체 테스트 장비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반도체가 또 회복세가 된다면 앞으로 더 힘을 받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차원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반도체 부분들은 이제 전공정과 후공정으로 나누는데 이제 전공정 부분들은 웨이퍼를 생산하는 단계, 그다음에 후공정은 웨이퍼를 잘라서 조각조 잘라서 부품화 단계인데 전공정의 마지막 단계, 웨이퍼 단계의 마지막 테스트 장비 이 부분들이 YIK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리고 나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물론 그 자회사가 엑시콘이라고 해서 후공정 어떤 그 테스트 장비
이 부분들을 생산하는 기업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자회사의 어떤 시너지 효과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온 디바이스하고 연결이 되면서 큰 시세가 지금 나고 있죠. 그래서 이 모회사에 좀 해당이 되는 또 현재 전공정에 대한 해당이 됐던 그런 부분에 웨이퍼 테스트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차트를 보면서 이때 당시에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큰 폭으로 또 시세가 났고 지금은 조정이 되지만은 숨고르기 뒤에 다시 한번 2차 상승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한번 후공정 관련된 부분들 물론 굳이 따지면 전공정인데 웨이퍼 테스터 기업에 대해서도 시장이 커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AS 차원에서 YIK라는 종목 다시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일단은 지금 조정 기간을 좀 거치고 있지만 2차 상승도 가능해 보인다라고 차트상에서 설명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수혜주들도 차례대로 만나보겠습니다. 3위 동메달부터 출발해 볼 건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예, 3위는 코맥스입니다. 네, 3위 코맥스입니다. 엮이는 테마를 좀 살펴보니까 CCTV, 스마트홈 이쪽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이슈 포커스와는 또 어떤 연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매년 해년마다 이제 CS 세계 가전 박람회가 열리죠. 이때 되면은 항시 이제 가전 관련된 어떤 이슈가 굉장히 떠질 수가 있는데 코맥스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뭐 삼진, 그다음에 사물 인터넷, 리모컨 기업, 그다음에 오늘 이야기했던 코맥스, 홈 오토메이션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부상이 될 수가 있는데 자, AI 이제 기능을 탑재를 하게 되면은 사물 인터넷 기술을 탑재를 하게 되면은 스마트폰에서 열리지만은 홈에 대한 이 집에 대한 중심의 모든 네트워크가 이런 그 이제 그 비디오폰 또 비디오폰이죠. 인터폰의 모든 것들이 연결이 되고 있는데 이 회사는 모든 어떤 가전기구를 이 모니터 안에 연결하는 시스템, 특히 뭐 가스 제어, 뭐 센서, 조명뿐만 아니라 모든 방범 시스템까지 총 여기다가 집계를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해주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가장 강력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사양 산업이고 또 굉장히 단가가 낮습니다. 그래서 뭐 시총도 굉장히 적은 어떤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매출은 어마어마하게 많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AI로 현재 변신을 했을 때는 또 다른 어떤 성장 동력이 진행이 될 걸로 좀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보안 시스템하고 연결하는 부분들도 또 확대가 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보안 시스템 외에 이제 병원 시스템하고 다른 산업 시큐리티 보안까지도 확대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성장 어떤 부분들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는 삼성 타이젠의 모든 가전에 대한 어떤 운영 체계라고 말씀드렸죠. 요거하고 이 비디오폰하고 연동이 돼서 현재 모든 것을 움직여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삼성 제휴라는 어떤 사물 인터넷의 확산 그 플랫폼 안에 코맥스도 들어가기 때문에 한번 이슈가 나와줄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들어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됐습니다. 근데 차트는 거의 움직이지 않죠. 근데 지난번에도 12월 말 1월 초 한번 크게 튀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딱 1년에 한 번 좀 튈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세계 가전 박람회 이슈 이런 부분에 주목을 좀 해줄 필요가 있고요. 1년 만에 한 번씩 오는 대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3위 동메달은 코맥스였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차트상으로 실제로 그 CES를 앞두고 크게 한번 좀 상승을 했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고려해 봤을 때 2024년 CES를 앞둔 이 시점도 다시 한번 좀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좀 걸어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위 동메달 종목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2위 은메달 종목도 출발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지니 뮤직입니다. 지니 뮤직. 일단 저는 이 종목이 좀 생소하긴 했어요. 여기 IoT 챗 GPT와 관련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생성형 AI 테마와 엮어서 좀 본다면 빅스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빅스비에서 지니 뮤직으로 연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도 은메달로 선정을 해주셨을지 궁금합니다. 예, 그런 부분이 상당히 강하고요. 현재 지니 뮤직은 현재 온라인 음원
유통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이제 대주주가 KT, CJ, 그다음에 LG U+입니다. 특히 KT 인터넷을 이제 까시는 분들은 이제 TV가 자동 연결이 되죠. 그때 인공지능이 뭐가 있습니까? 지니라고 부르면은 인공지능 화답에서 뭐 TV 틀어줘, 몇 번 틀어줘 하는 것들이 다 있죠. 그때도 이제 지니가 좀 들어가게 되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이제 자회사 부분들이 이제 밀레, 현재 전자책, 오디오북 읽어주는 그런 회사분도 있고요. 주실하게해서 어떻게 보면은 AI로 음악 분석을 해주고 악보 구현하는 그런 첨단 기업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알다시피 강력한 CJ 그룹, 현재 엔터테인먼트 그룹이죠. 이런 부분하고 현재 KT하고 통신회사하고 U+와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니뮤직이 이제 어떤 멜론이나 이런 것보다는 성장력이 더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최근에 현대차에다가 스트리밍 서비스를 좀 공급하는 계약까지 좀 맺었죠. KT의 어떤 현재 5G망과 연결이 되면서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지니뮤직이 예전에 이제 빅스비하고 현재 연결을 제휴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삼성 가우스가 나와주면은 이쪽하고도 연결이 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최대 수혜주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지니뮤직을 골랐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지니뮤직은 현재 1등 음원 스트리밍 어떤 서비스가 아니라 뭐 이제 두 번째에 해당이 되는데 이런 대기업의 효과 부분들이 제휴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바닥에서 이렇게 있다가 최근에 한 일주일 전에 한번 크게 튀었다가 지금 한 일주일 정도 숨고르기를 해주고 이제 십자 도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삼성 가우스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는 시점들이 있으면은 이런 어떤 삼성 가우스의 수혜주로서 한번 떠올라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은메달로 뭐 지정을 좀 했습니다. 네, 은메달은 지니뮤직이었습니다. 일단 뭐 운전하거나 길을 걸을 때 보통 음악을 좀 많이 듣게 되죠. 그리고 다른 플랫폼들도 많이 있긴 하지만 지니뮤직은 또 대기업이라는 또 대기업에 대한 제휴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밀릴 걱정은 좀 덜 할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성 가우스 수혜주로 또 은메달로 선정해 주셨으니까요. 수혜주 은메달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1위 금메달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월요일이기 때문에 공개가 되지 않는데요. 오늘 금메달 종목 궁금하시면 노란톡방에서 받아가실 수 있겠고요. 어떤 이유 때문에 금메달로 선정해 주셨는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예. 자, 인공지능이 장착이 좀 되면서 챗봇 서비스가 좀 되고 있죠. 근데 챗봇 서비스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인터넷 포털로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문서 작성하는 현재 각종 오피스 문서 툴이 좀 있습니다. 구글에서 툴이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툴이 있는데 온라인 클라우드에서 현재 모든 호환이 가능한 이런 오피스 웹을 하고 있는 회사가 중소기업에 좀 해당이 되는데 이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글로벌 해외 1억 명의 유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대단한 회사가 있는데 요거를 기반으로 좀 하고 있죠. 이걸 기반으로 해서 OTT 사업, 이커머스 사업, 또 메타버스, 그러니까 현재 회원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 지적 자산, 이걸로 NFT화하는 사업들도 활발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AI가 형성이 가장 중요한 것은 문서의 호환성, 다양한 플랫폼 지원, 그다음에 실시간 공동 특집, 편집 이런 것 때문에 온라인에서 폭발적으로 회원수가 증가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현재 하는 것들이 아니라 AI가 되면서 AI를 공급하는 회사가 상당히 많이 있죠.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또 많은 회사들이 있는데 요거에 대한 어떤 그 AI를 커스터마이징해서 쉽게 말하면은 대리점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 이 문서에다가 현재 어떻게 보면은 커스터마이징해서 현재 엔진을 좀 달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가장 먼저 먼저 사업을 좀 진행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 수혜주로 떠올라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 부분들의 어떤 엔진을 달았느냐? 챗 GPT 엔진을 달았습니다. 당연히. 그 다음에 네이버 하이퍼 클로바에 대한 엔진도 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말로만 해서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문서 이렇게 뭘 하게 되면은 스테이블 디퓨전에 대한 인식 달았기 때문에 최고의 어떤 오피스 문서, 프레젠테이션이나 파워포인트나 아니면 워드 문서를 썼을 때 상당히 좋은 어떤 사업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최고의 기업이지 않겠냐, 이렇게 나름대로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또 블록체인 관련된 자회사 현재 프라이스 세워, 그다음에 NFT를 게임 NFT를 자산으로 할 수 있는 게임 뭐 이런 부분들도 현재 자회사를 IVNG IMV 이제 게임즈라는 회사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방면의 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이제 금메달 종목으로 볼 수가 있겠고, 인공지능 관련된 사업을 가장 발빠르게 상용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매출이 좀 일어나고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장주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한 부분들은 아래 노란턱에 오시면은 이 종목이 대체 뭔데 하는데, 제가 연초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연초부터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올라갈 종목이기 때문에 꼭 오셔서 많은 정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